반갑습니다. 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우리 지훈 양 사랑의 여왕에서 이제 행사의 여왕이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가지고 올해 했던 많은 행사 중에서 제 주관적 기준입니다. 기억에 남는 7가지 탑 7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을 시점으로 제 기억으로 가장 최근부터 역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국민체육대회였었는데요. 올해 10월에 있었죠. 그래서 조영구 씨가 사회를 봤었고요. 조영구 씨가 군수님이 지훈 씨 팬이라면서요. 사모님보다 지훈 양을 더 좋아한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장난도 하신 적이 있죠. 그런 말은 마음에만 있어야 할, 물론 사실이라고 해야 될 것, 사실이 있죠. 근데 마음에만 있어야 할 것을 밖으로 꺼내시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군수님 노래 잘하고 매너 좋고 예쁘다고 우리 지훈 양을 평가해 주셨고요.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 사실은 동감을 하면서도 뭐 크게 감동 있지는 않았습니다. 검은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지훈 양. 조영구 씨 부탁으로 군수님과 노래도 한 곡 같이 하시지요. 강원도 아리랑을 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이군은 경북인데 노래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훈 양 이렇게 큰 체육대회 처음 봤다면서 어머님이 대구분인데 가면 에너지 많이 받아오랬다고 에너지 많이 달라고 하시면서 무대를 하지요. 얼마 전 역병에 걸려 컨디션이 안 좋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노래를 이어갑니다. 정말 코로나 후유증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 눈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었습니다. 갈수록 바빠질 텐데 걱정입니다. 올해죠 10월 5일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2022년 10월 5일 조계종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종교가 무엇이든 사실 음악에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건 좋은 것이죠.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는 분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곤 하는데요. 불교 쪽에서 더 자주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성철 스님을 생전이나 돌아가신 뒤에도 모시고 있는 원택 스님이 이 분야에서 좀 이런 쪽으로 무척 좀 유명하신데요. 해인사 백년암에 계시지요. 2020년 6월에는 해인사에서 미스터 트롯 톱6와 강태관 씨가 공연을 한 적도 있었고요. 올해 10월 5일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취임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이 취임 법회에 우리 지훈 양이 공연하러 축하 공연을 하러 갔던 것이죠. 단독 공연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곳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단 이곳에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대표분들도 오시고요.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가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자리지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조계종에선 좀 알려진 분들이 종정이나 원내 충무를 지내신 분들이죠. 종정이라고 하면 세속 나이 6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있고요. 종단의 일에 거의 개입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덕망이 높고 공부가 깊으신 중에 추대되게 되지요. 저처럼 특별한 종교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신다면 어떤 형식적인 캡틴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총무원장은 세속 나이 50세 이상으로 종단의 업무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실질적 캡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종정 중에 돌아가셨지만 누구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실은 그 종정되시고 인터뷰할 때 내 말에 속지 마라. 난 거짓말만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깨달음이 없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정은 아무래도 성파 스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이날 취임하시던 그런 날이었죠. 우리 지훈 양 공연 시작하면서 조계사 주위에서 어릴 때 국악 경연도 많이 했고 어릴 때 조계사가 궁금해 엄마와 손잡고 구경을 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라고 했고요. 작년에 마이웨이란 프로그램에서 조계사에 와서 촬영을 했었다면서 회원 스님 만나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조언도 듣고 했었는데 그 조언의 말씀을 가사로 옮겨 적은 듯한 노래가 있어 불러드리겠다며 김용림 씨의 헐헐헐을 노래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지훈 양 이제 말도 어찌리 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훈 양은 스타 다큐 마이웨에서 은가은 씨와 함께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죠. 이때 회원 스님에게 언젠가 이 인기가 식으면 어떡하지? 대중에게 있지만 어떡하지? 이런 것이 불안하다며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회원 스님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순간 현재를 놓친다며 그러면 나의 미래도 없다고 조언해 주셨었지요. 제 생각입니다.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만 같다면 인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배 띄워라 라는 노래 시작하기 전에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성불하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노래 끝나고도 우리 진우 스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이 언제 이렇게 행사 여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건 양주 왕실 축제인데요. 양주 회암사지의 가치를 홍보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회암사지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최대의 왕실 사찰이고요. 대표적인 선종사원입니다. 고려 말 공민왕의 후원으로 왕사 나옹이 262칸의 규모로 중창한 이후에 태조 이성계의 각별한 관심으로 그 스승이었던 무학대사를 회암사 주지로 머물게 하였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성계가 상왕으로 물러난 뒤 회암사에 궁시를 짓고 수도 생활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우리 지훈 양은 이날 행사의 폐막식 공연이었었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죠. 이런 날 공연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신을 기다려준 윤짱지구대와 양주 시민들, 이 비를 맞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비 속에서 설치해둔 간이 텐트를 나중에 아예 없애버리고 하물며 무대를 내려가서 관객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인사를 하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흐른 건 과연 빗물이었을까요? 감동의 눈물이었을까요? 공연 전에 관객들에게 꼭 돌아가시면 따뜻한 물도 드시고 감기 조심하라고 했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코로나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가 와서 날씨가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 호리호리한 분이 그런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사 소개해드릴 건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섬유 패션업계 CEO 포럼에 초대 가수로 갔던 일입니다. 특히 지역 행사도 그렇지만 대기업 행사는 신인 가수들에겐 잘 주어지지 않는 행사입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 지훈 양 인지도가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러나 제 생각인데요. 이런 공연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형식 때문이에요. 형식이 디너쇼 형태의 공연이었는데요. 사실 디너쇼는 자신의 콘서트여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자신을 보고 와준 분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니 더욱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훈 양 내려가서 흥도 두며 공연하죠. 그리고 섬유업체라 특별히 의상에 신경 썼다고 하면서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제 의상 몇 점이냐고. 그랬더니 95점이라고 답합니다. 왜 100점 아니죠? 그랬더니 하는 거 봐서 라고 하시면서도 출연료 많이 줘야 한다고 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의상은 검은색 드레스였는데요. 제 어릴 때 사실은 악마는 검정색, 천사는 항상 흰색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마치 천사와 악마의 기존 틀을 깨버린 천사도 검은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전 느꼈어요. 거의 무대 내려와 있는 동안 청중들 난리 났네 이 수준이지요. 노래 오라버니에 같이 춤들도 추시고 하트하트에 난리 나고 우리 지훈 양 무대 위에 올라와 마지막 곡 배 띄워라를 부르는데요. 결국 회장님 금일봉 주실 수밖에 없었고 주십니다. 우리 지훈 양 아주 센스 있습니다. 지훈 양 고맙다고 말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대처를 잘하십니다.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매니저를 통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행사는 제천 양채축제입니다. 올해 7월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우리 지훈 양 제천 덕산 양채축제에 갔었죠. 양채가 덕산의 특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훈 양 일찍 가서 포토타임도 가져주고 축제장에서 파는 제품 쇼핑도 하고 구매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 맡은 MC분조차도 근래 이런 가수 본 적이 없다면서 일찍 와서 팬들과 소통하고 리허설도 하려고 대기하는 가수. 출연료 1억 줘야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데 마음도 곱고 얼굴도 예쁜 가수라고 소개하는데요.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이날 공연은 잘 안 하던 곡도 한 곡 하셨죠. 한마는 대동강,
이 곡도 그날은 추가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배 띄워라는 곡도 사실은 반주 테이프이 아닌 그날 현장 악단의 반주에 맞춰 부르기도 했었죠. 다음 소개할 행사는 사실은 올해 7월, 22년 7월에 있었던 대구 K-트롯 페스티벌인데요. 자, 이 행사에서 물론 첫 곡은 사랑의 여왕을 불렀고요. 그리고 대구에 오는 날씨가 덥네요. 그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열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 곡은 새벽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대구에 미인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 비결이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하죠. 만능강장 때문이라고요. 저도 만능강장 먹고 있어요. 라고 해서 웃음을 주었는데요. 이 행사의 대표 후원사가 삼화였었습니다. 이 삼화의 주력 상품이 만능장이지요. 그러니까 만능강장, 만능된장 이런 거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훈 씨가 상당히 재치 있었던 거죠. 행사 후원사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런 가수를 쓰셔야 하는 겁니다. 삼화식품의 만능장 정성 모델은 차은우 씨입니다. 아스트로 소속의 가수이면서 배우지요. 근데 사실 배우로 훨씬 유명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곡은 배 띄워라로 끝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마지막 행사는 올해 6월에 있었던 산청 경호강 한마음음악회입니다. 이날 같이 행사장에 참여한 분들은 장민호 씨도 있었고요. 조항조 씨도 있었는데요. 조항조 씨는 향토가 내 사랑 산청을 부르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 테마파크 동의보감촌에는 내 사랑 산청의 가사가 새겨진 조항조 노래부가 있기도 해서 사실 산청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지요. 근데 우리 지훈 양에게는 오래 간직할 만한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들이 생겼던 날이기도 하지요. 공연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음향사고가 납니다. 음악이 시작됐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도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합니다. 그리고 배 띄워라 할 때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곱둥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지훈 양의 말에 따르면 벌레가 많았고 알고 있었지만 배 띄워라의 첫음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 벌레도 싫어하는 분이 역시 프로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와중에 또 올라오시면서 라방까지 그날 하시죠. 근데 자연을 벗삼아하는 공연들은요, 방송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사실 현장에 가시면 조명 때문에 벌레가 엄청 많아요. 특히 가수들에게 조명이 집중되다 보니까 노래할 때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프로다는 우리 지훈 씨도 대단하지만 그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갖는 걸 보면 지훈 양의 인기와 관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행사를 통해 많은 경험과 성장하는 가수가 되길 기원합니다.